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먹거리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수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흔히 이제 밥상 물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연일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이제 좀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예, 날씨에 따라서 공급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채소류일 텐데요.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추나 애호박, 또 양배추 등 이 채소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당 4,000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일주일 사이 26%나 급등을 했고요. 네. 애호박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밥상에 흔히 오르는 오이나 당근 가격도 6%에서 많게는 12%까지 올랐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생육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육류나 수산물 오름세도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등급 소고기 등심의 경우 100g당 6,975원에서 8,207원으로 17.7%가 넘게 올랐고요. 냉동갈치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새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채소나 아니면 육류 또는 수산물처럼 이런 그 신선식품으로만 장을 보신다면 장바구니 일주일 전에 비해서 장바구니 한 5분의 1 정도가 그냥 텅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부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일부 품목은 크게는 30% 가까이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빙가류나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죠. 네,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 그에 따른 뭐 원자재 가격들이 네.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곡물 가공품이나 과자, 빙가루의 가격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 이제 국수나 만두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 넘게 올랐고요. 조사 대상 품목 23가지 중에 21개 품목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원유 가격이 9월부터 리터당 4원씩 오를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빙과류나 아니면 유제품, 우유의 가격 인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여름철만 되면 더위와 물가 얘기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유례 없는 폭염이 악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폭염하고 물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네, 앞서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밥상 물가 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폭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더웠던 해로 기억되고 있는 94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물가가 35%나 치솟는 등 날씨와 어떤 이런 생활, 먹거리 물가의 연관관계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채소나 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재배 기간 동안 날씨가 일정 기간만 날씨가 나빠도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하량이 줄게 되면 단기간에 공급이 부족해서 단기간 이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 농가나 어패류의 생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가축이나 어패류의 폐사가 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간 출하량 부족 또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장마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때이른 폭염이 찾아온 건데요. 만약 이제 폭염이 길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만큼 또 밥상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농축수산물들이 전부 다 생물이다 보니까 네. 생육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생육 기간 중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해당 생산 주기의 농사는 이제 망쳤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재배하고 다시 생육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폭염이 장기화되어진다라고 하면 추석 때까지도 물가에 큰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벌써부터 추석 때까지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전망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예, 날씨라는 게 뭐 이제 하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전의 경우들을 쭉 봤을 때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8월 중순이 넘어가고 더위가 좀 꺾이면 그 농산물의 가격도 안정화되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
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런 채소류들이기 때문에 기온만 정상적으로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 공급이 단기간에 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공급이 늘면서 가격도 빠르게 안정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염이 심했었던 94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폭염과 폭우가 겹쳤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서 공급이 그 안정화되고 또 공산품과 같은 대체품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추석을 즈음해서 좀 시장이 안정화되어지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올해도 예년과 좀 비슷했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에 따른 물가 상승,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동향을 파악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수급 대책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농수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23일 날 그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발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생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들을 선정해서 출하량과 방출량을 조절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염이 이제 장기화되어질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산지의 생육 환경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좀 예측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이미 이제 추세적으로 좀 되돌리기 어려운 이런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수산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와 함께 폭염에 따른 밥상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